7월 27일 저녁 쓱싹 브리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매수액이 지난달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전력을 공급할 핵심 송전망 사업의 70%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입망고 가격이 3달 만에 70% 가까이 급등하면서 성심당이 인기 케이크 판매를 조기 종료했습니다. 용의자 X의 헌신으로 유명한 일본의 대표 추리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대장암 투병 끝에 별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윤우진 전 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및 건진법사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파급력이 큰 대선 후보 자리에서의 거짓말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보전 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여야는 판결 결과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력 공급용 송전망 착공 지연. 2030년까지 준공해야 할 핵심 송전망 사업 75건 중 70%가 넘는 53건이 주민 반발과 인허가 지연으로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적기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력 인프라 구축이 계속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망고 가격 급등에 망고 시루 조기 종료. 수입 망고 가격이 산지 작황 부진과 고환율, 해상운임 상승 여파로 3달 만에 약 68.6%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은 인기 제품인 망고 시로 케이크 판매를 조기 종료하고 다른 과일 제품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름철 디저트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수급 불균형이 겹치면서 외식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스피 반등 및 서학개미 미국 주식 이동.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전 거래일 대비 65.13포인트 오른 6,755.75로 반등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 탓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달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액은 지난달의 4배 수준인 약 26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우려와 원화 강세가 맞물리며 안정적인 미국 대표지수 상품으로 자금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홈플러스 8월 초 영업 재개 추진. 홈플러스가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이 확보되는 즉시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자금이 입금되는 대로 상품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협력사들과 납품 재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실제 납품 대금 지급과 협력사들의 참여 여부가 점포 정상화 시점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용만 고집하는 피부과 관리 강화. 정부가 피부 미용 등 비급여 진료만 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피부 질환은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특별법을 통해 급여 진료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곳에 세금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또한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해 비급여 진료 전에 가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학생 대상 양성평등 의식 실태 조사. 교육부가 학교 내 성희롱 및 성혐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식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중학교의 약 10%를 표집하여 사춘기 청소년들의 성 역할 인식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별, 지역별 인식 격차를 분석하고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소방관 괴롭힘 가해 상사 15명 징계.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여성 소방관 사건의 가해 상사 15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소방본부는 파면 2명을 포함한 중징계 12명과 경징계 3명을 의결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고인에게 사적 노무를 지시하고 음주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 이후 원인을 왜곡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초등생들의 잔혹한 개 학대, 공분. 중국 광둥성에서 초등학생 4명이 어미개 왕왕이와 새끼 4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게 한 사건이 발생해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새끼들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어미개의 몸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동물권 단체 케어는 서울에서 추모식을 열고 동물보호법이 없는 중국 정부에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아이브 장원영, 매츠 시구 승리 요정 등극.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가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린 뉴욕 매츠와 LA 다저스의 경기에 시구자로 나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매츠 구단의 공식 초청을 받은 장원영 씨는 리폼한 유니폼을 입고 완벽한 시구 포즈를 선보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뉴욕 매츠가 8대3으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장원영 씨는 팬들 사이에서 승리 요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박나래 전 매니저 폭행 혐의 송치.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에게 술잔을 던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전 매니저가 주장한 2차례의 사건 중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한 건에 대해서만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고소인인 전 매니저는 현재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미국 유명 가수 미성년자 살해 기소. 미국 가수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가 13세 미성년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그가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폭로되어 음악 활동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입막음용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1급 살인과 성학대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싸이 흠뻑쇼 전광판 소녀 즉석 캐스팅. 가수 싸이 씨의 콘서트 흠뻑쇼 전광판에 잡혀 뛰어난 춤 실력을 선보인 여학생의 영상이 조회수 1,100만 회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싸이 씨는 현장에서 소속사 관계자에게 연락처를 받아오라며 즉석 캐스팅을 제안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현재 전문기관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2012년생 아이돌 지망생 김라희 양으로 밝혀졌습니다. 추리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 별세. 용의자 X의 헌신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집필한 일본의 대표 추리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대장암 투병 끝에 향년 6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판사 고단샤는 고인이 지난 23일 새벽 별세했으며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인은 투병 중에도 집필을 멈추지 않았으며 오는 8월 신간 출간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수홍 형수 허위사실 유포 상고. 방송인 박수홍 씨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가 2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씨는 단체 대화방에 박 씨가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가 큼에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화 오케이 마담2 최수영 액션 도전. 영화 오케이 마담2 언론 배급 시사회에 참석한 배우 최수영 씨가 첫 빌런 역할과 액션 연기에 도전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 씨는 긴 팔다리로 인한 날렵한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눈빛 연기에 공을 들였다고 전했습니다. 크루즈 납치 사건에 휘말린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코믹 액션 영화 오케이 마담2는 다음 달 12일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쓱싹 뉴스 앱에서 확인해주세요.